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화산과 얼음의 땅으로 불리는 캄차카 반도는 알래스카와 마주보고 있는 축지반도, 추코드반도와 함께 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몽골리안 루트의 핵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주장은 지난 20-30년 동안의 추가 발굴 등을 통해 국내와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북미 학계에서도 이미 일반화된 이론이죠. 그런 이유로 캄차카 반도 원주민의 뿌리와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적은 아메리카의 원주민 역사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캄차카 반도를 중심으로 원주민의 분포를 보면 반도의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텔멘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카라킨스 섬 남단과 반도의 돌출된 부분 중간 정도를 경계로 그 북쪽은 코리아크 쪽이 땅이죠. 이어서 알래스카와 마주보고 있는 축지반도에는 축지족, 코리아크 쪽 서쪽에 오츠크의 북부 지역은 에벤키족 계통, 아무르강 하류 지역과 타타르 옆, 사할린 섬은 니부라고도 불리는 간략족 계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태양과 관련된 천손 신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까마귀 토템입니다. 까치나 주작 혹은 아메리카 지역의 몽골리안이 신성시한 독수리도 까마귀 토템의 변형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랍시아 궁전 벽화에 그려진 새 기술로 장식한 모자인 새 깃털관을 쓴 고구려 사신의 모습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캄차카 지역을 포함해 미주 대륙으로 이주한 몽골리안들이 독수리의 깃털을 한두 개 머리에 꽂거나 아니면 왕관 모양으로 쓰는 것도 당연히 천손 신화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천산산맥과 곤륜산맥으로 쌓여있는 타리문지 지역입니다. 요하문명의 젖줄인 요하 하류와 같은 북위 40도에 걸쳐 있는 곳인데요. 2000년도에 옛 누란 왕국의 강역인 타리문지 동쪽에서 대규모 미라묘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소하묘지로 명명된 거북문 서쪽은 중국 최대 내륙하천인 타린강이 있고 북쪽에는 공작하가 있는데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하고분의 좌표는 정확하게 북위 40도 상에 걸려 있는데 고대 이 주변은 제주도보다 넓은 호수와 숲이 무성했던 곳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낯익을 이 사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7기 무덤에서 발굴된 미라 중 가장 유명한 일명 소화공주, 소화미녀의 모습입니다. 배 모양의 관 속에 있는 모습인데 건조한 기후 덕분에 속눈썹까지도 잘 보존된 상태이죠. 백인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미라의 모자에는 앞서 봤던 고구려나 아메리카 몽골리안과 같이 새 깃털을 모자에 꽂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복원한 소화공주의 상상도인데 깃털을 3개 꽂았죠. 서기 650년경에 조성된 거 보이는 아프랍시아 벽화의 고구려 사신은 2개의 깃털, 그리고 사극에서 자주 보는 근세 조선시대 무관들이 쓴 전립 등은 꽁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깃털을 늘어뜨리거나 혹은 꽂는 방식입니다. 시대별, 지역별로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까마귀를 대표로 한 새 토템 신앙은 북유럽 신화부터 미주 대륙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잘 알려진 것처럼 일단 까마귀는 지능이 뛰어나고 효성을 상징하는 날짐승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함께 동물의 죽음 냄새를 맡고 사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수렵 종족들에게 사냥감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생과 저생,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자 역할도 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새이죠. 다만 권역별 혹은 종족별로 그 위상과 특징은 편차가 있습니다. 주의할 대목은
태양의 상징물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례로 투르크계 민족의 태양 상징이 독수리에서 말로 바뀌거나 까마귀를 신봉했던 축치족 등 술록 유목민족들이 술록으로 바뀌는 것들이죠. 술록에 피를 나누어 바르는 행위도 곧 하늘에 불을 나눈다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까마귀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아마도 태양 안에 살고 있다는 삼조고일 겁니다. 홍산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요소주랑을 지나 하북, 산동, 강서로 이어지는 대평원 벨트와 만주를 지나 한반도,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산악벨트의 동이족 계열에 늘 퍼져 있죠. 고려청자나 근세 조선의 묘비 등에도 남아 있습니다. 설화로는 잘 아시는 7월 칠성날 견화 증려를 만나게 해준다는 오작교, 즉 까마귀 다리, 그리고 신라 제8대 왕인 아달라 이사금 때인 서기 157년 연호랑과 세오녀 부부가 차례로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자 신라 해가 비추지 않았는데 세오녀가 짜서 보낸 비단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니 빛을 다시 찾았다는 설화 등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동이족 계열에서는 까마귀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위상은 태양 혹은 창조주 그 자체가 아니라 전령사나 조력자의 위상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죠. 반면 외만주 지역부터 북미 지역의 몽골리아 문화권에서는 까마귀가 종족 시조이거나 창조주의 위상으로 신화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캄차카 반도의 주류인 이텔멘족 신화에서 큰 까마귀, 쿠트는 창조주의자 종족의 시조로 등장하는데요. 고아시아 신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텔멘족의 까마귀 숭배 문화는 고구리와 발해의 설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언어 분석으로 볼 때 캄차카 반도 주변의 코리악, 에벤키, 에스키모계 등의 까마귀 신화와 민담은 이텔멘족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새 토템 외에도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 소개된 바 있는 원주민들의 알하라라의 축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장승이나 금줄, 소도, 정화식 등도 한민족 계열과 매우 흡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원주민들이 알하라라의 축제 장소를 코리아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잠깐 착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형도로 그곳을 다시 보면 러시아의 전략군사 요충지인 페트로 파블로프스크에서 출발해 코리아크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쇼프카 오스트리아산 방향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더 확대한 지도인데요. 소스노부카 마을에서 도착해 산 기슭으로 가면 이텔멘족이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날 진행하는 추수감사제 장소인 에트노그래픽 콤플렉스 핌차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가 필요한 연구자나 여행자들은 화면 우측 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제 장소의 개념도인데 원주민들도 잘 모르는 공간이 품고 있는 세계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작은 물길은 방송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물길은 성스러운 공간과 속세, 성속을 구분하는 자연적 경계가 됩니다. 때로는 현생과 내생,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반도를 포함한 요하문명권의 세계관에서는 지형 지물을 이용한 천연 금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고, 성스러운 공간은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데요. 정치 지도자인 왕금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제사장, 즉 당군이 관리하는 소도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는 인도와 한민족의 세계관이 혼합된 사찰의 건축물 배치 형태와 비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성스러운 수행의 공간, 즉 수미산으로 들어가는 해탈교는
즉 제천의식을 하는 소도로 들어가는 나무다리와 같은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찰의 규모에 따라 일부가 생략된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탈교를 건너면 사찰의 경계임을 알리는 단간 지주가 있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대나무 모양의 장대와 용머리 형상을 한 보당에 깃발인 당 또는 번이 걸려있는 모습인데, 단간 지주와 유사한 성격은 소도 입구에 세웠던 솥대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오히려 정확한 표는 사찰의 당간 지주가 소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솥대 위에 새가 태양 곧 하늘님인 혹은 태양의 대리자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당간 지주와 달리 솥대와 새는 샤머니, 하늘과 소통하는 다리와 인도하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올려져 있는 새가 기력이나 오리와 같이 봄의 남쪽에서 돌아오는 철새인 경우 봄의 전령사 또는 생명 부활의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바빌론에서 기원한 봄의 시작인 춘분에 새 생명, 즉 봄의 상징이자 하늘새를 상징하는 계란을 주고받는 부활절도 그 의미는 곧 태양과 관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란을 먹는 것은 동지파 쪽의 새알을 먹는 것과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간지주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면 금강문과 천왕문을 만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두 문의 기능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존재나 기운이 성스러운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존재들이죠. 경호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위압적인 모습, 근육질의 몸매로 표현되는데요. 장승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소도의 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가면 장승을 세우던 공간이 있습니다. 좌측 여성, 우측은 남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리고 인왕상이나 사천왕상처럼 위압적인 형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조금 전에 봤던 장승입니다. 매년 제천의식 혹은 추수감사제를 할 때마다 장승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문화와 대단히 유사하죠. 사찰의 가장 안쪽에 대웅전이 있는 것처럼 가장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면 신 혹은 정령이 머무는 소박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교 설명한 사찰의 구조 혹은 비대진 종교 건축물과는 달리 이곳 캄차카반도의 실제 구조는 뒤집어 놓은 듯한 반전의 공간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조도는 해탈교를 건너야 성스러운 공간, 수미산의 품에 들어설 수 있고 더 깊은 곳까지 층층이 관문을 통과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탈교라는 금줄을 통과하지 않고 성속을 아우르는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신과 정령이 머무는 공간은 작은 개울 너머의 세속의 눈높이, 산자의 손길이 미치는 크기로 최소화시켰습니다. 성이 속을 압도하는 세계관, 헐령이 산자에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속의 품의 성스러운 소도를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역사적 실제 인물로 보이는 연호랑과 세온의 족적을 간직한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있는 히모미사키 신사의 건축물 중 일부입니다. 반면 좌측 히모미사키 신사의 한켠으로 밀려난 한국 신사, 가라쿠인 신사의 모습은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신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민망한 크기이죠. 캄차카반도 이텔멘족의 소도를 보면 본래 우리의 선앙당이나 이와 유사한 일본 신사도 제도권화 되기 전에 원형의 모습은 가라쿠인 신사와 같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캄차카반도 소도의 입구에 줄을 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줄, 신을 모시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공양물을 바치는
풍수, 탑도리처럼 신이 머무는 공간 주변을 3번 도는 모습 등도 우리의 문화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머리에 새 깃털을 꽂은 샤먼, 단군, 단골레가 불과 연기로 정화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찰에서 초와 향을 피우는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티베트 사찰에서는 향나무 줄기째 태우는 경우가 많죠. 천손신화 외에도 윗부분은 사람 얼굴, 아래는 나무인 장승숭배나 다양한 종류의 금줄, 솥대, 소도, 정화식, 그리고 숫자 3수 문화도 우리와 닮은 꼴입니다. 샤먼, 단골대가 여성이 많은 것이나 어류와 육류를 먹을 때도 각종 풀과 풀뿌리, 알뿌리, 말린 열매도 함께 먹는 음식 문화, 그리고 다양한 약초를 활용한 치료법과 대단히 발달한 채식 문화도 있습니다. 또한 종족의 시조인 까마귀, 쿠투의 아내 미티가 수컷곰을 낳았다거나 곰과 결혼했다는 등의 다양한 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래사냥 기술이 새겨진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있는 장생포 앞바다를 지나 오츠크에 캄차카반도 남단 알류산 열도와 베링에 캘리포니아만으로 이어지는 고래와 연어 루트의 중간 기착지자 고래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계 언어 유서가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해 러시아의 쿠르샤도프와 일본의 스미즈 기요시를 포함한 국내외 학자들 중에는 이텔민족은 한반도 동해안 남부를 출발한 이주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계되는 아메리카 몽골리아 루트의 쟁점 지역인 알류산 열도에 대한 연구 내용은 조만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을 줄이다 보니까 심층적인 내용은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